한약들도 사실은 이 약효가 있으려면 발효가 돼야 흡수가 됩니다. 몸에서. 일반 한약 성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당이 붙어 있어요. 당이. 그 당이 띄어줘야 이 당을 띄어주는 게 발효거든요. 미생물이 장 속의 미생물이 어떤 변화를 줘야 흡수가 돼요. 그래서 한약 중에서도 진피랄지 여러 약재들이 오래 놔두면 시큼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균들에 의해서 발효된 상태로 우리가 흡수되는 한약이 많아요. 어떤 두시랄지 여러 한약재들 중에서도 뭐 숙지향이랄지 여러 한약재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발효를 밖에서 발효하든지 아니면 몸 안에서 발효가 돼야 흡수가 됩니다. 한약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양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몸의 효소로도 발효되지만 효소로는 부족해요. 효소로 다 하려면 우리 이 장이랄지 이런 것이 엄청 커야 돼요. 우리가 뭐 소화기관 이자랄지 이런 것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미생물의 신비인데 사실 우리 사람은 이제 동물인데 사람이 생기기 전에 이 지구 대기랄지 여러 그 지구 땅이랄지 이거를 다 미생물이 사실 이 고등 동식물이 살 수 있게 발효를 해놨어요.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이게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산소, 공기 중에 산소 이것도 지금 미생물이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것이 35억 년 전인가 나와가지고 이걸 공기 중에 오존층이랄지 이거 다 대기 조성, 황의 순환, 황 있죠, 황 우리 필수적이잖아요. 인체 몸에서도 그 황의 순환도 다 황산염 박테리아라는 땅에 있는 미생물이 관여하고 있어요, 다. 그 정도로 우리 그 미생물은 우리 인체 동식물에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건강에 직결이 되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장수하냐 안 하냐도 사실 미생물에 달려 있어요. 미생물이 장에서 최후적으로 이제 아무 병이 없다 하더라도 미생물이 없어지면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도 그래서 사람이 곡기를 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게 딱 일단 주기적으로 다 변동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다 우리가 바로 암모니아랄지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고기 또 인스턴트 식품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인스턴트 식품 이런 안 좋은 음식들에. 근데 우리 회장님 발명하신 균이 그 황화수소랄지 암모니아 이것들을 제일 잘 잡아요. 그러니까 방귀 냄새도 우리가 황 냄새요. 방귀 끼시면 계란 먹으면 방귀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황 이런 것들이 질소 성분들인데 아민이랄지 이런 것 발암물질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균이 그 슈퍼박테리아 회장님 발명하신 균이 그 딱 제거를 해요. 냄새를 잡으려고 원래 발명하셨잖아요, 원래. 그래서 노인들도 그 냄새가 나는 것이 이제 그게 안 좋아지니까 노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발효하면 향기가 나야 되고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안 좋은 냄새. 우리가 환자가 암에 걸리면 암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생물 크게 보면 이런 회장님이 발명하신 균이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그 화학 성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균이다. 그런 걸 어떤 먹어갖고 분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훌륭한 균을 개발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사실 필수적으로 누구나 남녀노소가 누구나가 다 이걸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어떤 또 우리 균이 그 알코올 분해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균을 이길 수 있는 그건 없어요, 사실은. 항생제로는 안 돼요, 사실은. 균은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로 제압해야 된다. 이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죠.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균하고 균이 발효한 산물들. 우리 회사 제품은 다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 균이
있기 때문에 균이 살아있는 균을 말려놨잖아요. 또 액상으로도 있고 말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받았는데 장내 유익균을 증식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면 아까 제가 강의했죠.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안 좋은 것이 유해균이다. 그것도 유해균도 암모니아나 황화수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균들이에요. 이 균들을 우리 슈퍼박테리아 회장이 발명하신 균이 강력히 제압해버려요. 균은 증식하죠. 장내 유익균이 바로 장내 유익균이 증식해서 변화를 준 걸 우리가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 그리고 장내 유해균도 변화를 시키죠. 어떤 우리가 먹는 것을 그걸 부패라고 그래요. 부패는 우리가 냄새만 봐도 발효는 냄새가 향긋하잖아요. 된장이라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먹으면 건강에 좋고. 근데 부패되면 안 좋잖아요. 전부 부패는 사실은 아까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단백질이 유해균에 의해서 변화된 걸 부패라 거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균의 제재 이렇게 허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네, 죄송합니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싸야 됩니다. 이게 예. 장 속에서 음식이 머물러 있을 때 그게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각종 독소들이 나와요. 예. 그런 것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이러면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이제 균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거죠. 다 이거는 나쁜 부패균에 의해서 장내 유해균에 의해서 이렇게 암부터 혈압, 혼수, 쇼크, 뭐 사망, 우리가 폐혈증도 우리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피가 균에 의해서 감염돼, 유해균에 의해서 이렇게 호흡, 혼수, 뭐 아무튼 비만이랄지 각종 질환들이 사실은 그 유발하는 원인이 장내 유해균에 의해서 독소가 이게 다 독소예요. 암물질이에요. 주로 아미노산 이게 바로 질소하고 황이거든요. 이게 아민 이런 것들이 다 뭐 감미로 있는 것들이 전부 핵산이랄지 핵질아민 이거 전부 질소하고 황 성분들입니다. 우리 균이 질소하고 황 성분 이거를 다 없애버린 거죠. 한 말로 싹. 그러니까 건강을 방지하고 또 병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장이 안 좋으면 여기서 각종 독소가 간이 어떤 화학 전부 우리 대사 물질이잖아요. 간으로 가서 전신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또 혈액을 타고 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전신에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익균을 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그렇죠. 아까 면역이 작용한다고 했죠. 균이. 그다음 해독이 됩니다. 해독이 되죠.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해독이에요. 해독이 여러 개 해독요법이 많이 있는데 독을 만들어내는 균을 제압해버리는 게 해독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 치유 능력이 향상된다. 당연하겠죠. 어떤 면역력을 증가시키니까 유익균들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니까요. 그래서 장내 유해균 억제 효과는 어떤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다. 예. 우리가 미생물이 얼마나 영악하냐면요. 미생물이 어떤 물질에 의해서 제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물 자체가 이미 어떤 물질보다 뛰어난 거예요. 미생물 하나.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TV고 전차, 자동차 뭐 다 있잖아요. 기계 문명.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예. 근데 미생물 하나보다 간단합니다. 이거 다 있어요. 미생물 속에. 물질로서 균을 도저히 제압 못해요. 그 좀 있으면 균은 그 물질을 항생 물질을 변화시키고 이겨버려요. 또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항생 물질하고 균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균이 안 들어요. 항생제. 그게 바로 슈퍼박테리아. 들어보셨죠?
특히 병원에서 많이 씁니다. 병원에서 항생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 우리 제품을 가지고 직접 제 몸에다도 많이 제가 임상 실험했어요.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제 한의사들한테 많이 또 임상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찾아다니면서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전국에 한 400군데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2010년도 그때 3년제 무좀을 제가 완치했어요. 그 다음에 요통도 이게 여러분 균하고 요통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우리 모든 근육 통증 질환들은 사실은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혈액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혈액에 독소가 없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신경이 또 원활하게 되고 혈액 주위에 다 혈관 있잖아요. 신경이 원활하게 되고 몸에 또 유착이 없어요. 유착이. 몸에 어혈이 없고 유착이 없으면 통증이 없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통증은 전혀 없어요. 문제는 모든 병은 장에서 온다. 장. 그 2차적으로 이제 그 모든 근육이라든지 이 통증이 사실은 그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간이에요. 간. 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돼 가지고 독소분 영양분은 무조건 장에서 흡수되잖아요. 우리가 먹으면 피부로 흡수 안 하잖아요. 음식을. 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가냐? 전부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간에가 그러니까 제일 효소가 많아요. 우리 간에가. 간은 효소 덩어리예요, 사실은. 예? 간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독소는 어디로 내보면 소변을 만들어요. 간에서 오줌으로 빼버려요. 소변을 또 피를 통해서 가지고 또 콩팥을 걸러서 안 좋은 거 소변으로 빼고 장은 바로 어디로 빼죠? 대변으로 바로 빼죠. 대변으로. 예? 그러니까 오줌하고 똥을 잘 싸야 돼요. 예? 이것이 깨끗해야 돼요. 오줌에서 냄새도 안 나고 장도 색깔도 하얗고 오줌에 냄새도 안 나고 변도 냄새 안 나는 사람은 독이 없는 거예요. 잘 된 거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통증 질환도 피가 탁해진 것이 간이거든요. 간. 장하고 간. 만약에 이게 깨끗해 하면은 통증이 없어져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근육이 잘못된 거잖아요. 유착이 되고 피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균이 통증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거 아시겠죠? 피가 깨끗해지니까 피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 균이. 장에서 아예 독소를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장에서 깨끗하게 해버리니까 간으로 쓰레기가 안 와요. 쓰레기가. 그러니까 간이 힘이 있고 활력이 넘치니까 정력도 좋아지고 피도 혈액순환도 잘 되니까 이렇게 통증이 없죠. 알코올 분해 한 5%에서 10% 정도, 5% 정도. 이때 5도 정도는 막걸리죠. 막걸리나 맥주 정도. 이 5% 정도 알코올 넣을 수 있을 때 숙취를 거의 다 잡아버려요. 예. 어차피 5% 정도 돼요. 우리가 양주를 먹어도 뭐 안주도 먹고 물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석이 돼서 5% 정도 돼요. 알코올 도수가.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은 우리 균은 술 드시기 전에 먹어야 돼. 전후로 먹어야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 해보려고 제가 일주일 내내 제가 술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먹어봤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회사 출근해가지고 마시고 또 저녁에 먹고 근데 정말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다이어트를 체험했어요. 예, 그때 한 5일 정도 했거든요. 5일 했는데 지방이 3kg가 근육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는 이 살만 빼면 안 돼요. 근육이 증가되면서 살이 빠져야 된다. 근육이 최소한 빠지진 않아야 돼요. 근데 일반 다이어트는 근육부터 먼저 빠지거든요. 다이어트는 왜 그러냐? 미네랄이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영양이 불균형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육이 먼저 빠져버려요. 10월 19일 날 제가 체중이 68kg였고 근육이
50.0, 체지방이 13.6kg가 됐거든요. 15일 날 결과 보면, 예. 15일 날 결과 보고, 그 다음에 반복 23일 날 보니까 지방이 3kg 빠졌죠. 근육이 아까 50일에서 53으로 됐어요. 3으로. 네. 몸이 아주 좋아졌어요. 맥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졌거든요. 장도. 그다음 변이 또 황금색이 됐고, 제가 이제 과음할 때 옛날에는 화장실 못 가는데 아침에 시원하게 배변을 보고 피로도 없어지고, 식사 또 이렇게 하면은 다이어트 하고 나면 안 좋은 게 안 땡겨요. 우리가 또 고기랄지 이런 냄새에 맡기 싫어한다니까요. 안 좋은 냄새들, 이빨 풍치 이것도 좋아집니다. 여기도 이빨 여기도 세균이 엄청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밤에 우리가 왜 양치질을 해야 되냐? 밤에는 우리가 사실은 입을 거의 다물고 자죠. 그래서 공기를 혐기성 박테리아가 많이 증식을 해요. 우리가 낮에는 입을 벌리고 막 활동하지 않습니까? 산소에 약한 애들은 균이 잘 안 사는데, 밤에는 이빨이 썩어버리죠. 우리 음식이 있으면 그거를 균들이 썩게 하는 거예요. 다 균들이. 효소는 먹고 양치 안 해도 돼요. 사실 양치하고 먹고 그래도 자도 유해균을 억제하기 때문에 부패가 안 된다. 오히려 치료 효과가 있어요. 풍치랄지 이런데 잇몸 질환, 이빨을 강하게 해준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걸로 다 임상 실험을 저희가 이제 다 했습니다. 해장환도 환자들인데, 그때 해장환 섭취 후에 평소 주량을 3배를 먹었어도 숙취가 없고 설사도 없어지고 황금색 쾌변을 봤다. 또 박종호 씨는 어떤 주량이 2배도 늘었고 과음에도 설사가 멈췄고, 한 달 동안 좀 먹었더니 몸무게가 3kg 줄었다. 네. 마찬가지 권영석 씨는 피로가 많이 풀려졌다. 이런 임상 자료입니다. 이제 주로 대장 쪽 이렇게 임상을 했는데, 변비 환자가 7일 동안 섭취하고 정상 배변을 봤습니다. 양희정 씨는, 권오희 씨는 만성 변비하고 소화불량, 그다음 체중 증가했는데 체중도 감소하고 변비도 해소됐다. 구효은 씨는 변이 가늘고 2급 후중이라는 게 뭐냐면, 화장실을 막 가고 싶은데 가면 똥이 잘 안 나오죠. 묵직한 거 있잖아요. 묵직한. 예. 장이 묵직한데 똥 놈 조금만 나오고 또 가고 싶고, 이게 2급 후중입니다. 예. 그래서 해우관을 5일 섭취한 뒤 변도 굵어지고 배변을 시원하게 봤다. 제가 그 원리는 아까 우리가 장 내 유해균들이 많아서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유해균을 잡아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소연 씨는 변비 복통이 심한 생리통 환자예요. 생리통에도 우리 균이 아주 잘 됐습니다. 생리통. 예. 아까 우리가 자궁으로 돌아가는 경락이 간 경락이거든요. 자궁하고 생식기 이쪽을 간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깨끗하니까 생리통이 있는 사람들은 피가 탁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피도 보면 시커멓고, 예. 생리는 원래 굉장히 맑아야 돼요. 깨끗한 사람들은. 예. 그래서 혈이 맑아져 버려요. 제가 여기 한방병원 옛날에 거기 있었을 때 여직원이 한 20몇 명 있었어요. 전부 생리통 있었어요. 생리통. 근데 우리 효소 생리 끝나고 딱 먹었어요. 한 달 동안 다 없어졌어요. 다. 피로도 뭐 우루사 선전 나오지 않습니까? 우루사. 피로예요. 우루사. 간에서 온 거예요. 간에서. 우리가 간에서 어떤 효소가 부족해지고 기능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피로해진 거예요.
전체 어떤 영양분들이 골고루 배분이 안 되고 피가 탁해지면 피로해지거든요. 피가 탁한 거예요. 피로는 이미 쉬어라 이거죠. 쉬라는 신호죠. 인체에서. 왜 쉬어야 되냐? 간이 일해야 돼요. 막 이런데 막 일해버리면 안 돼요. 간이 오로지 몸에 있는 독소를 깨끗이 해소해야 된다. 이게 바로 피로가 오는 신호예요. 그러면 이제 특히 잘 때 해소가 잘 되죠. 자면 아무것도 활동도 안 하잖아요. 밤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인체는 밤에 전부 복구를 하고 해독을 하는 거예요. 피로를 해소를 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잠 안 자면 잠 안 자는 사람들은 반드시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이 바뀌면 암이 많이 오고 수명이 짧아져요. 밤에는 특히 자시 11시는 무조건 자야 돼요. 그때 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우리도 성장 호르몬 다 나와요. 우리 어린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야 몸의 회복이 잘 돼요. 피로 회복이. 그게 다 그 모든 호르몬도 뇌에서 나와서 간에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장기기 가는 거예요. 그냥 안 가요. 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에서 모든 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자는 거 필요한 사람들은 쉬어야 돼요. 무조건. 필요한데 막 일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무조건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 과로가 또 제일 안 좋아요. 건강에. 과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했는데 아까 간에서 효소가 부족하고 원활하게 해독이 안 되면 필요하다겠죠. 우리 균을 섭취를 하면 그런 기능을 아주 활발하게 해줍니다. 간에서 깨끗하게 효소를 섭취해 주니까 직접 도와주고 또 장에서 나쁜 것들이 간이 피곤하거든요. 계속 암모니아를 황화수소 이렇게 들어오면 계속 해갖고 오줌이 뭡니까? 오줌이 요소예요. 요소 아시죠? 요소 오줌 그게 N 질소 성분이거든요. N 그거 다 빼내는 거예요. 오줌 냄새. 이게 요소 독소가 없으면 오줌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오줌 노랗고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필요하면 그만큼 독소가 있는 거죠. 필요하면 오줌 넣으면 오줌이 안 좋죠. 그게 바로 이제 장에서 간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배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덕영님은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필요하죠. 이게 피곤하지 않고 기상시 가뿐하다. 청인 효사만을 먹었는데 가뿐하다. 성태정님 젊은 분이죠. 이통 피로를 해결했다. 조은희님 이렇게 하나만 해결된 게 아니라 피로도 해결되고 변비도 해결되고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해소가 돼요. 생리통도 해결되고. 왜냐하면 혈액이 맑아지면 병이 다 낫거든요. 사실은. 수험생 자녀의 산만함도 해결돼요. 과다수면 산만함. 정신질환도 다 장에서 옵니다. 정신과 환자들 봐보세요. 장 좋은 사람 있는가? 자연은 모양이 좀 비슷하면 뭐가 좀 비슷하냐? 뇌 생긴 모양하고 장 생긴 모양은 좀 비슷하죠. 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왜 꼬불꼬불 돼 있냐? 그거는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꼬불꼬불 이렇게 돼야 우리가 육모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모도 이렇게 해야 많은 표면적이 있죠. 우리가 이게 그 프렉탈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비슷해요. 우리 뭐가 먹는 장에서 흡수된 포도당 있잖아요. 40%가 뇌에서 소비해요. 우리가 먹는 밥에 40%가 포도당이 뇌에서 흡수된 그만큼 정신이 이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산소도 많이 소모하고 이 뇌가 장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장이 안 좋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와요. 그럼 뇌가 안 좋아지죠. 또 뇌가 안 좋아지면 장도 안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 뇌는 제일 복잡한 데잖아요. 우리 생명 중에서도 제일 정교하고 복잡하고 수천 가지 화학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약 하나로 이 물질을 이렇게 좋아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좋아지는데 좀 이상해져 본 거야. 그때는 좀 좋아진다 하지만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사실은.
정신과 약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간단해요. 우울증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무조건 달리기, 운동하면 돼요. 운동. 미생물이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정신과 질환에 또 이런 속설이 있어요. 내장을 먹으면 좋아진다. 생선의 내장. 실질적으로 치료한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내장은 미네랄이 많아요. 생선 내장은. 핵산도 있고. 그렇죠. 내장에 미네랄이 많죠. 우리가. 내장. 균이 있는 곳에 미네랄이 많아요. 미네랄이 없으면 균이 못 자라죠. 그러니까 미네랄 하는데 미네랄을 먹으면 안 돼. 균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좋아지죠. 그러니까 미네랄이 빠져버리면 미네랄이 바로 효소거든요. 효소의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코엔자임이라는데 엔자임 중에서 핵심 역할, 핵심 그게 미네랄이에요. 효소, 단백질 부분하고 미네랄 부분이 같이 있는 게 효소입니다. 효소. 정력. 아까 말씀드렸죠. 정력은 필요하면 절대로 발기도 안 되고 여자분도 성생활 하기 싫어요. 필요한데 하고 싶습니까? 왜냐? 필요하면 간이 쉬어야 돼요. 성생활은 필요하고 나머지 힘이 있을 때 발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새벽에 발기가 되겠어요? 저녁에는 독소가 많으니까 발기가 안 돼요. 해독이 안 되는데 발기가 되겠어요? 피가 탁한데. 밤에는 11시부터 잘 해독을 해줘. 해독을. 간에서 몸이 깨끗해지니까 발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피부질환을. 여성초 성분이 피부에 아주 좋아요. 여성초 발효됐으니까요. 그래서 피부에 이제 또 청인 케어라는 게 이제 바르고 먹고 반드시 먹는 게 더 중요해요. 바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피부 질환도 독소가 많으면 피부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피부병은 약이 없어요. 양방 피부과의 그 일시 방편이지 아토피라지 이 약을 쓰면 더 악화가 돼요. 피부 질환도 다 세균 질환입니다. 피부에 또 우리가 세균이 엄청 많아요. 피부에도 이 세균이 불균형이 피부에도 엄청나게 세균으로 쌓여 있어요. 우리가 이게 안 좋아지면 그래서 이 화학 비누랄지 이거 다시 안 써야 돼요. 우리가 균은 지금 여러분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균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좋은 게 더 많습니다. 균이 나쁜 게 많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피부 질환은 먹고 바르고 해야 된다. 아토피, 아토피에도 아까 다음에 이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소양과 가려움적 염증 해소 이것도 다 혈액이 탁하면 소양 가렵습니다. 가려움 그래서 우리가 이쪽은 혈액이 많이 몰려서 여기서 히스타민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습진, 설사. 이분은 간호 직원이었어요, 직원. 습진하고 설사였는데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사진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골밀도가 증가한다. 노인들이 엄청 왜 골밀도 이거 자료가 다 있어요. 골밀도를 증가시켜요. 우리 미생물이요. 간단합니다. 원리는 골 성분들은 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칼슘이 침착되고 그게 다 효소가 하는 거예요. 간이 깨끗해지면 피가 깨끗해지면 골밀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죠. 다 미네랄 아닙니까? 미네랄의 덩어리가 뼈입니다. 미네랄. 칼슘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죠. 이게 근데 균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나쁜 것들은 장을 거쳐서 우리가 간을 거쳐서 가잖아요. 간을 거쳐서 가는데 이빨에 있는 독소들은 바로 심장으로 가버려요. 뇌로 가고. 그래서 이빨을 청결하게 하는 게 이빨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풍치 같은 거 이거 걸린 것은 다 풍치 질환이 아니고 인체 전반적인 질환이에요. 우리가 이빨에 풍치가 온다. 그럼 이빨만의 질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간이 또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장이 안 좋아지는 게 이빨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상이었는데도 더 높아졌죠. 골밀도가 더 아예 이제 엄청 세진 거죠. 정상인 사람도 더 뼈가 강해진 거예요. 방금 그 환자가 아니었어요. 또
그 아토피 임상 사례입니다. 이렇게 장인영 이란 학생인데요. 이렇게 12월 15일부터 다음에 3개월 정도 먹었죠. 우리 발효 15g이니까 세포죠, 세포. 효소 100L 이거 한 포를 복용하고 수시로 발라서 완치됐고, 이 정소원 양도 한 3개월 동안 했습니다. 똑같이 이거 5g 한 포밖에 안 먹었어요. 어린이라 그랬어요, 어린이라. 이렇게 마찬가지. 김민수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기 설사를 일으키는 균이 있습니다. 유해균이. 그거를 없애는 거죠. 김진아 이 병원 직원이었는데 장염 설사 4년 질환이 3일 만에 해결된다. 그거는 바로 4년 동안 균이 안 좋은 균이 유해균이 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설사를 독소를 일으키니까 그 독소를 빼내려고 설사를 하는 거예요. 인체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 설사를 일으키는 균을 제압을 해버리니까 우리 균이. 그 동영상에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 동영상 보셨죠? 네. 설사를 쫙 일으킨 균을 딱 금방 제압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균이 가서. 균은 굉장히 빠릅니다. 빨라요. 이 변화 속도가. 이 아토피 환자인데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이마가. 어린애 정소원 아까 5g씩 먹은 어린애입니다.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팔이. 관절염. 관절염도 아까 근육이랄지 인대는 간이 주관한다 했어요. 관절. 몸이 혈액이 깨끗한 사람은 나이 먹은다고 해서 무조건 관절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비정상이에요. 장수촌 사람들은 관절염이 없어요. 우리보다 젊은 사람 힘 세요. 100살 먹어도요. 예? 우리가 다 이런 독소들이 인체 조직을 갉아먹고 효소 기능이 떨어지니까 여기 조직이 망가지죠. 정말로 나이 들어서 아프다. 이것이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인체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도 안 아프고 깨끗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균이 없어서 자연사 이렇게. 장수촌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장수촌은 그 독소가 없고 또 물이 깨끗해요. 미네랄이 좋은 거예요. 그 효소가 좋은 거예요. 장수촌의 특징은 공기가 좋다. 물이 깨끗하다. 또 미네랄이 산에서 많이 내려오고 또 그 정도 해발 400m, 300m에 있는 고냉지 채소들이 제일 효소 기능이 왕성해. 그 음식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균도 좋고 음식도 좋고 영양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산소도 좋고 산소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당뇨는 아까 제가 대사질환 중에 하나를 했죠. 당뇨도 균이 안 좋아지면 당뇨가 옵니다. 균이. 당뇨 질환이 다 간에서 오는 거예요. 간에서 인슐린이 그 문제 다 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체중한 사람들은 체중이 빠지고 마른 사람들은 체중이 또 정상화돼요. 당뇨가. 당뇨는 약이 없습니다. 그 당뇨약 먹은다고 해서 치료 안 돼요. 계속 당뇨에 걸린 순간 이미 장의 췌장은 50%가 망가졌어요. 진단 초기도. 당뇨 전에도 망가진 건데 내장 장에서. 약 먹으면 약이 대신하니까 기능을 안 해요. 췌장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 되면 또 인슐린 맞죠? 인슐린 정도 맞을 정도면 거의 췌장 기능이 10%나 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세포 표면에 있는 효소, 인슐린을 넣고 빼는 효소들이 있어요. 그냥 인슐린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을 감지하는 효소가 있어요. 다 효소예요. 모든 인체는 손발이 다 효소입니다. 효소. 세포들이 다 주고받는 신호들 전부 효소예요. 이것들이 망가져 버리니까 교란이 오는 거거든요. 특히 정신적으로 많이 오죠. 당뇨는 성격이 예민하신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걸립니다. 당뇨는 성격이 조절 체계가 무너지는 거니까 호르몬이잖아. 호르몬하고 신경계하고 면역계는 이게 하나예요. 내분비계 호르몬.
신경, 우리 신경 쓰잖아요. 정신 신경계. 근데 면역 체계는 세 개는 각각 있지만 삼형제로 딱딱 있지만 전체로 하나로 작용해요. 다 영향을 주고받아요. 이분은 저기 수원에 계신 원장님이셨는데 우리 제품이 간 질환에 아주 빠르고 대부분 환자들이 장이 불편한데 장이 건강해지면 간이 그 원장님 설명을 제가 써놨어요. 간이 편해지고 만성 피로와 근골격계 질환 해결되는 케이스가 많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병이 좋아지고 악취가 해소된다. 그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피부가 맑아지고 탁월하다. 어떤 환자는 여자분인데 극심한 성교통이에요. 성교를 못해요. 남편 부부관계를. 왜 그러겠습니까? 이 질에도 균이 있어야 돼요. 균이. 좋은 균이. 유산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이 독이 못 와요. 산에 약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많은 그 질세정제랄지 이런 걸 많이 씻어버리잖아요. 균이 더럽다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내버려 둬야 돼. 물로만 씻어야 되는데 비누 많이 쓰고 샴푸 쓰고 뭐 하니까 균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독소가 나오고 독소가 암모니라 장화수 이 독소가 나오면 따가워요. 따가워. 약이 있겠어요? 없죠. 우리 그 액상도 아니고 우리 효소 제품 있잖아요. 그걸 물에다 풀어갖고 자욕을 했어요. 물에다 희석해가지고 그 물로 자욕을 한 뒤 3일 만에 다 없어졌어요. 3일 만에. 먹지도 않고 자욕만 이분은 했다더라고요. 그다음 당뇨 수치가 내려가고 이 당뇨가 진폭이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이것이 좀 온화해진다. 인슐린이 진폭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그다음 각종 소화기 질환, 염증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청소년은 소화기 질환에 효과가 있고 어떤 이분은 환자 처방할 때 육식하고 우유랄지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게 하고 이렇게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당뇨 전문 한의원 대구에 있는 원장인데 당뇨 환자 피로가 감소됐다. 그다음에 머리가 난다. 머리 빠지는 정도가 현저히 감소했다. 얼굴 당뇨 환자들입니다. 평균적으로 혈색이 좋아지고 황금색을 보고 또 우리 제품이 발뒤꿈치에 각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신진대사가 잘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가 탁해지거나 이 피부, 이 발톱 이런 것도 다 혈액의 작용이에요. 손톱, 발톱 이런 것도 다. 이것이 각질이 젊은 사람처럼 막 매끌매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품 먹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는 화장품. 아무리 화장품 발라봤자 필요 없습니다.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혈색이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 가만히 보십시오. 장하고 피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장 우리 까집어놓으면 피부예요, 사실은. 폐도 피부예요. 폐도 공기로 들어가 있잖아. 장도 사실은 밖에 있는 조직 안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 통에 있어요. 이게 피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율이 장을 펼쳐놓으면 평균적으로 가로 20m, 세로 20m 이렇게 넓어요. 여기 20m 됩니까? 여기 20m, 20m 되겠죠? 우리 장을 펼쳐놓으면 이렇게 큽니다. 사람 한 명이. 폐는 펼쳐놓으면 장의 4분의 1, 80제곱미터 정도 돼요. 근데 우리 피부는 다 해봤자 2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피부는. 그러니까 영향이 엄청나죠. 장에 있는 영향이. 그러니까 장이 깨끗해져야 그 피부 표면에 면역이 다 있거든요. 분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잘못 먹으면 독이에요. 그렇게 넓게 우리가 해가지고 잘게 쪼개서 그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다 효소하고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도 뭡니까? 당뇨도 그 세포 표면의 피부의 문제예요. 세포 표면에서 이게 인슐린이 그 정보 교환이 잘 안 돼서 당뇨가 오는 거거든요. 네, 다 그 이 피부가 중요합니다. 표면, 피부 경계선. 암 환자도 아주 좋다. 암 전문 원장인데 기력이 회복되고 골다공증도 증가하고 암 수술 환자 건강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이제 저희가 종합해 보면 소화기, 순환기 질환에 이렇게 다 좋아지죠. 설사, 변비, 식도염, 위염, 간, 비만, 거식증, 대장 증후군,
퇴행성 질환 제가 다 설명한 것들이죠. 생리통, 골다공증 제가 다 설명한 것들입니다. 입 쪽으로 풍치, 뭐 시린이, 골, 뼈를 튼튼하게 한다 했죠. 아토피, 피부질환, 건선, 무좀, 그다음 생식기 질환들, 성교통, 냉대야, 예, 다 이게 피가 탁해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방적으로 우리 균의 특징이 한방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 이게 한의학 용어입니다. 청장 보관, 장을 맑게 해야 간이 보호가 됩니다. 보호. 장이 깨끗해야 장에서 독소가 간으로 안 간다니까요. 장이 안 좋으면 유해균이 있고 그러면 아까 암모니아 이런 것들,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간으로 다 가서 간이 엄청 필요해 버려요. 피가 탁하면 전신에 가서 암을 일으키고 아토피 뭐 다 일으키는 거예요. 또 간이 열받아 버리면 몸에 골다공증도 정력도 없어지고 생리통도 간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간을 편안하게 우루사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간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간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은 장에서 독소가 안 올라와야 된다. 장의 독소는 누가 만듭니까? 유해균이 만들어요. 우리 균이 유해균을 잡으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방을 하고 치료도 되는 거죠. 유해균을 억제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피가 깨끗해져요. 피의 구성 성분은 간에서 결정합니다. 간에서 다 영양분이 간으로 가서 피가 간에서 골수하고 이 간에서 다 피 조성이 생성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서 어혈과 담이 불화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염증, 담. 예. 염증은 뭡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너무 치성한 거예요. 이걸 없애준다. 장과 간이 좋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부정거사, 바른 전기를 유익균을 강하게 해서 해주고 나쁜 균들을 없앱니다. 사기를 물리치는 작용이 부정거사법이 한의학의 치료 방법이에요. 사실은 유익균의 작용과 유익균의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는 균하고 균이 발효해 놓은 거. 우리가 김치도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김치 균하고 김치 성분 있잖아요. 근데 김치에서 그 유산균만 딱 분리하고 이렇게 김치를 끓여버린다.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 되는 거예요. 김치 끓여버리면 균이 다 죽잖아요. 멸균 되면 균은 없죠. 영양분만 있는 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이렇게 요걸 두 개를 합친 걸 프로바이오틱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정거사 작용이 있다.